야, 세상에 살다요. 이런 오싹하고 가슴 철렁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중고거래가 일상화돼 있죠. 네. 그런데 대낮에 중고거래에 나섰다가 납치를 당할 뻔한 일이 어머. 발생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네.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입니다. 중고거래를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2명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를 건너편 흰색 승용차 안으로 데려가는 구매자들. 그런데 저렇게 갑자기 문을 열더니 뒤따라온 판매자를 차 안에 밀어 넣기 시작합니다. 어머. 판매자가 저항을 해보지만 두 사람의 힘을 당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 판매자 속수무책으로 차량에 실린 채 어디론가 끌려가고 맙니다. 아니, 지금 뭐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래, 중고거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지금 무슨 대체 대관절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다짜고짜 판매자를 막 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이거는 납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밀려 넣으려고 하는 두 사람에게 버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단 아하, 말이죠. 네. 그거는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저거는 자유에서 타는 게 아니다.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이 뭔가 강제로 태우려는 그러네요. 시도를 하고 있다. 저기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화면 그대로 나타나죠. 네. 강제로 지금 탈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저걸 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요? 누군가가 지금 한 사람을 납치해서 가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고 경찰은 바로 코드 제로를 발령하는데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을 해서 저 범죄자를 뒤쫓았습니다. 자, 납치당했어요. 지금도 차량 납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1분 1초가 지금 긴박하잖아요. 빨리 신고, 저 사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허준 변호사님. 네, 범행 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아하. 우리나라에는 여러 곳에 제3의 눈 CCTV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을 해서 일당이 타고 온 차량 번호를 확보해서 추격에 나선 겁니다. 네. 같은 날 오후 1시 15분쯤 인근에서 이 30대 남성 2명 긴급 체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남성들 렌터카의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에 1시간 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현박한 혐의를 어머.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다행히 천만다행히 검거됐어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런데 자, 왜 저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대요,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알고 보니 이들 지인 관계였습니다. 어머? 이 피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제주도로 와서 결국 이 피해자를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이 피해자가 1억 7천만 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아서 만나러 제주도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하. 물론 이제 그건 경찰 수사를 해보면 진짜로 저 피해자가, 납치했던 피해자가 실제 저 일당들에게 돈을 안 갚았는지는 이제 나올 거예요, 사실관계를. 그런데 어쨌든 지금 너무 끔찍한 게요. 중고거래 한다고 만났는데 저렇게 납치를 당해서,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 피해자가, 납치 피해자가 이곳에 산다는 걸 알고 이쪽에 온 거예요, 지금 이수정 교수님? 네, 뭐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원래 이 중고거래 사이트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사람들끼리만 이제 서로 상호 거래를 하는 사이트이다 보니까 아하. 이게 사실 외지인에게 이 사이트에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아하.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공포심을 유발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외지인인데 제주도로 와가지고 일종의 은둔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시계를 판다라고 이제 중고 거래에 이제 희망사항을 올렸고요. 그거를 이제 보고 아마도 누군가가 지금 외지에 있던 이 이제 돈을 빌려줬다는 이 두 사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 사람 수면 위로 이제 떠오른 이 사람을 찾아서 가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허준 변호사님이 경찰 수사를 해보면 실제 돈 관계, 금전 관계가 있었는지는 이제 파악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법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 굉장히 계획적이고 또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인 방법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폭처법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폭처법이 적용이 되게 되면 형법상 정해진 상해죄나 감금죄의 정한형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해죄가 최대 7년까지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여기 굉장히 무겁게 처벌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수협박죄까지 있어서 여러 범죄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겁게 처벌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신의 사정이 딱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은 절대, 이런 방법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